뜬뜬뜬뜬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대국민 식욕증진 프로젝트 만나면 좋은 친구,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마친구가 오늘은 또 맛있는 여정을 떠났는데 어디로 갔냐면요. 이번엔 평창군 진부면입니다. 인구도 제일 많고 농지도 제일 넓고 하여튼 진부 좋은 곳입니다. 왜? 시댁이 진부래요. 아씨. 결정적으로 잘 아는 이유는 마지막에 알려주셨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진부에도 엄청나게 맛있는 음식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마친구 4명이 어디를 갈까 부단히 고민한 끝에 4군데로 딱 모았죠. 첫 번째는 제가 좀 자랑을 할까 합니다. 여기에 뭔가 특별하고 귀한 음식이 있다 그래서 제가 자신있게 손들고 먹으러 갔습니다. 예. 저희는 네. 서양삼이 들어간 귀한 배추를. 산양삼? 산양삼이요? 예. 그러면 제가 오늘 한번 맛있게 먹어볼게요. 잘 부탁드립니다. 예. 우와! 와! 호둥딱 한 마리라 그래서 진짜 크네요. 저 진짜 큰데? 잘 먹을게요, 사장님. 진짜 감사합니다. 먹음직스럽다. 삼이 들어가서 같이 구워진 닭고기. 여러분은 어디 좋아하세요? 저는 가슴살 좋아하거든요. 보자. 국물을 좀 먹어봐야겠네요. 국물이 벌써 뽀얗네요. 진짜 궁금하다, 국물 맛은. 짜증나. 생각났어. 국물 색깔. 한 그릇 먹고 나면 기분이 불끈 생길 것 같아요. 정답입니다. 삼이 10뿌리 가까이 들어갔지만, 넘게 들어갔지만, 뭐 냄새가 막, 삼 냄새, 쓴맛이 난다거나 그런 냄새가 난다거나 하진 않아요. 와.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보니까 한우 육칼밥입니다. 그러면 여기 육칼밥하고 감자전 먼저 주시고요. 제가 좀 맛을 좀 본 다음에 그럼 두부 동골도 주시도록.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감자전보다 크기는 좀 작게 하고 대신 기름을 좀 많이 넣어서 좀 이렇게 바삭바삭한 위주로 그렇게 찢어주셨어요. 꽃이 새송이가 핀 듯한 느낌입니다. 그럼 제가 감자전을 좀 먹어보겠습니다. 이 바삭거릴 것 같아서 좀 보여드릴까요? 강원도 하면은 감자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감자전 소개도 좀 좋았고요. 또 강원도에서는 조금 보기 드문 육칼국수라든가 그 콩가루를 넣은 두부조림 같은 색다른 요리를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또 특히 또 생소한 또 ASMR을 제가 삽입된 그런 영상을 좀 보니까 원래 먹는 거를 좋아하는데 많이 먹고 싶었습니다. 우와. 예. 보여드리고 싶네요. 정말 푸짐해요. 자, 먼저 고기의 양도 많고 뜨끈한 국물이 어떤 느낌인지 제가 국물을 먼저 맛 좀 보려고 해요. 와. 굉장히 묵직하고 아주 진하고 그러면서도 뒷맛은 칼칼하네요. 우와, 이 걸쭉한 느낌은 감자를 갈아갖고 넣으신 것 같은데요. 어떤 맛일지 제가 좀 먹어보겠습니다. 국물을 조금 더 퍼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 정말 흔하게 우리가 먹던 그 느낌하고는 확연한 차이가 있어요. 국물이 굉장히 진하고 걸쭉하다? 근데 그게 고소함이 아주 가득 차 있네요.
좀 영상을 소개되는 부분에 좀 발전이 있으려면 좀 소개되는 음식은 조금 클래식한 음악이 좀 어울리지 않았나 싶었는데 좀 나온 음악은 조금 헤비메탈 같은 그런 음악이 나와서 조금 음식하고 어울리진 않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아쉬웠습니다. 이번 만나면 좋은 친구 진부편에서는 진부의 다양한 먹거리 소개와 더불어 한국의 대표적인 약용식품인 인삼의 소개도 더해져서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프로그램을 보면서 너무 음식을 먹는 것에만 치중해 음식의 유래, 왜 그 지역의 그 음식이 맛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좀 더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반장의 정신동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2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정당별 공천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공천을 둘러싼 신경전도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시사반장에서는 강원도 내 여야 공천 상황과 총선 전략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패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도윤 국민의힘 강원특별자치도당 사무부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음은 김현수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마지막으로 나철성 강원평화경제연구소장 함께 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각 당의 공천 접수가 마무리되면서 여야의 총선 시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양당의 공천 현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부처장님. 전국 253개 지역구 중에 242개 지역구에 이제 총 신청자가 몰렸는데요. 강원도 내에서도 총 21명이 이제 신청을 했는데요. 그 중에는 여성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8개 선거구 기준 경쟁률은 2.62대 1 정도 이런 식으로 강원도 내는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데 도내에서는 20대 도전자는 없는 걸로 일단 파악이 되어져 있고요. 여성 도전자는 이제 전체적으로 여야 해서 한 2명 정도로 이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 지역구 상황으로 보면은 현역 의원님들이 대다수라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공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는 이제 상당히 귀추가 주목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은 전국 평균을 내자면 한 2.2대 1 정도 되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강원도의 상황은 전국 평균보다는 좀 낮은 수치입니다. 1.62대 1로 볼 수 있습니다. 8개 선거구에 지금 13분이 도전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렇게 어느 선거구에 몰린다거나 치열한 지역은 없습니다. 3곳은 공천 신청하신 분들이 한 분씩이고 나머지 5곳은 각 2분씩이고 그렇습니다. 이 동해태백 삼척 정선의 한호연 예비 후보하고요. 또 홍천 횡성 영월 평창의 허필용 예비 후보는 이미 지난 2월 7일에 이 공관위에서 단수 후보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원주 을 지역은 송기현 현 국회의원이 이제 1명 공천 신청을 해놓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5곳 강릉, 속초, 인제, 고성, 양양, 또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을, 원주, 갑 이렇게 5개 지역은 각 2명의 후보자가 공천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영상의 좋은 점은 정치 이야기라서 무거울 줄 알았는데 무거운 분위기가 아니라서 좋았고 정확히 분석 자료가 있는 것 같아서 신뢰하고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도내 8명의 지역구 국회의원 중에서 아무래도 6명의 국회의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3선 이상의 다선 의원들이 국민의힘에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 지역구에 3선 이상에 나온 국민의힘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감점이 있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두 의원이 권성동 의원과 한기호 의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이러한 기준이 반영이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상당한 타격이 될 걸로 예상되는데요.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집중하고 있는 지역은 강릉인데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권성동 의원이 매우 유력하게 후보로서 거의 뭐 낙점되다시피 이렇게 인식을 도민들이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지난 전 시장인 김한근 시장이 복당이 허용이 되고 공천에 직접적으로 뛰어들게 됐고 또 오세인 광주 고검장 같은 경우도 전 고검장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공천에 참여하게 되면서 정말로
마지막으로 1차 컷오프에 누가 이 진입을 할지, 또 컷오프 이후에는 본격 경선에서는 누가 실제 본선에 참여를 할지, 이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 초집중되어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공천에 특히 탈락한 후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본선에 직접 튀어나올 수도 있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강릉 지역이 초미의 관심이고, 또한 강원 접경 지역 일대 춘천, 을로 대표되고 있는 이 철원, 화천, 양구 지역의 후보 같은 경우에도 이후에 공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서 본선 판도를 흔들 수도 있다. 매우 유심히 지켜봐야 될 그런 변수이다라고 이렇게 좀 정의 내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화면상에서 그래프나 근거 자료가 안 보여가지고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 내용이 정치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정치적인 말이 어려워서 자막이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과연 이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건? 안녕하세요. 파충류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럽다는 홍어택시. 아니, 그런데 이곳의 정체는 여긴 뭐 사무실이야 뭐야? 이곳의 주인장은 다름 아닌 다양한 파충류들. 앙증맞은 아이들부터 다소 험악하게 생긴 녀석까지 주라기 월드가 아닌 파충류 월드에 온 듯한데요. 대략 한 300~400마리 정도 있는 것 같고요. 중학생 때부터 파충류를 키우고 싶어 했는데, 이제 중학생 때는 부모님의 반대 때문에 이제 포기했다가 성인 되자마자 이제 월급을 받아서 바로 시작했어요. 한 23살, 4살부터 이제 설계사무소 다니다가 얘네가 집에 너무 많아진 거예요. 너무 많아져서 이거 업으로 한번 삼아볼까 해서 인터넷 판매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이렇게 오프라인 매장까지 갖추게 됐어요. 이제 생태계 교란종이나 멸종 위기 동물들을 본인이 키우다가 하천이나 이런 야생에 방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얘네도 이제 하나의 생명이다 보니까 끝까지 가족처럼 책임지고 키워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파충류마다 촉감, 색감, 외형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좀 편하게 놀러 오셔서 한 마리 한 마리 만져보고 눈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마음에 드는 개체를 좀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은 피겨 프라모델 세상. 저는 강릉에서 애니메이션 테마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박승용이라고 합니다. 피겨와 사랑에 빠진 주인공이네요. 애니메이션 속 세상이 펼쳐진 듯 상상의 나래가 현실이 되는 곳. 성용 씨는 대체 왜 이런 캐릭터 인형에 빠져들게 된 걸까요? 제가 2006년에 강릉에 제가 처음 이제 내려와서 이제 강릉에 이제 연고가 없다 보니까 외롭고 또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조금 이제 필요하긴 했었어요. 회사를 제가 이제 10년을 이제 조금 넘게 이제 근무를 했었는데, 그 회사를 다니면서 이제 거기에서 생기는 이제 수입으로 이 피규어를 구매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규어는 저한테 인생의 거의 반을 저랑 같이 이제 동고동락하면서 같이 이제 살아왔던 이제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랑은 이젠 가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한 15년 이제 딱 제가 이 사업을 딱 하고 15년 후에 애니메이션 이제 뮤지엄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좋았던 점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 이제 아이템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좋았던 것 같고요. 취미가 이제 직업이 되는 건 사실 모든 직장인의 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꿈을 이제 대신해서 꿀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좋았던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습니다. 좋았던 점은 구성이 실제로 TV에서 친숙하게 봤던 내용처럼 잘 짜여진 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편집에서 효과음, 화면 구성에 신경 쓴 게 보였고 너무 자연스럽게 넘어간 것 같습니다. 또 나레이션도 인터뷰하시는 분이랑 목소리가 잘 어울려져서 오디오도 비지 않고 재밌었습니다.